혹시 해외로 코인 송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국경을 넘어서 코인 옮기는 기록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예정이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정부 차원에서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코인의 해외 이동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특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악재인지 아니면 오히려 호재가 될지, 오늘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지난 5월 26일이었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법 하나를 통과시켰었고요. 이름은 외국 환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쉽게 풀면 이래요. 외국의 환거래법은 우리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간다거나 바깥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담은 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법 안에 코인이 새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지금까지는 돈에만 적용되던 규칙들이 이제 코인한테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 법을 통과시킨 곳이 뉴스에서 재정경제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달 이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예전에 기획재정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랑 세금을 맡는 쪽이 바로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래서 부처 이름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법이 정확히 뭘 바꾸는 건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앞으로 국경을 넘어서 코인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업자는 미리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먼저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등록을 하고 나서 코인을 국경 너머로 보낼 때마다 그 내역들 한국은행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누가 얼마를 어디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들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 밀수를 잡는 관세청, 그리고 금융당국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세금을 빼먹는 건 아닌지, 몰래 물건을 들여온 건 아닌지, 또 돈을 숨겨가지고 빼돌린 건 아닌지를 같이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인의 해외 이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의 눈들이 한꺼번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도 촘촘하게 그문을 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요즘에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몰래 돈을 옮기는 일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걸 흔히 코인 환치기라고 부르는데요. 환치기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은행을 거치면 그 기록이 전부 남죠. 그래서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코인을 현지 돈으로 바꿔가지고 받아요. 은행은 한 번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환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떠도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단속을 해봤더니 불법으로 오고 간 돈이 무려 6천억 원이 넘게 적발이 됐습니다. 6천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적발된 액수만 6천억이래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액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칼을 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사실인데요. 근데 진짜 재밌는 지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정부가 이거 코인 막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코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보내게 막는 게 아니라 보내되 기록을 남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막는 거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고, 또 등록하는 거는 문 열어두되 드나드는 사람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 정부가 택한 거는 뒤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번에 한 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코인을 국경 너머로 보내는 일들에 대해서 정식적인 업무의 한 종류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인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게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규칙을 갖춘 정상적인 일이 됐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규칙을 만들어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코인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을 보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리플 XRP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외쳐온 바로 그 일이었죠. 리플은 시작할 때부터 국경 간의 송금,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보내는 이런 송금 업무에 대해서 자기 존재 이유로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바로 그 국경 간의 코인 송금이라는 영역에다가 정식으로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묘하게 겹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먼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법은 개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규제 대상은 코인을 옮겨주는 사업자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코인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막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법이 지금 당장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효과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만의 지갑으로 코인을 직접적으로 옮겨버린다. 사실 그걸 전부 다 추적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 법 한 가지로 불법 흐름을 완벽하게 다 막는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법을 무조건 강력한 규제라고만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짚어드려 보자면요. 이 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건요. 코인이 정부가 만든 규칙 테두리 안에서 관리받는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번 법 자체가 바로 그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코인의 해외 이동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규칙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럼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시장이 점점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큰 기관들이 안심하고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국경을 넘는 코인의 이동을 등록하고 보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코인을 막는 게 아니라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는 리플이 늘 강조해왔던 국경 간의 송금이라는 영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부조차도 코인이 국경을 넘나야 되는 미래를 전제로서 판을 짜기 시작을 했다면은, 그럼 그 미래에서 리플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실 게 아니고 이 중장기적으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조금이라도 이 건강한 매매 습관들을 바꿔보고자 노력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상승했을 때, 수익이 잘 나왔을 때, 그때 팔지 못했던 기업들, 이게 가장 아쉬움이 남으실 텐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도 최고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당하게 내가 만족하는 상황들이 찾아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더 상승해도 좋고, 하락하면 분할 매도에도 좋은 매매 습관들을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나만의 원칙을 세울 줄 아시는 건데요.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서 미리 목표 타점에 대해 가지고, 혹은 시장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분할 매수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으신다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리플 XRP를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저번에 높은 수익률들, 리플이 5,000원일 때 못 팔았던 기업들, 이게 내 스스로의 목표 타점을 높여나가고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간 타점들이요, 이건 지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저점에서 얼마나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